공매도와 대차 거래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나요? 공매도. 자, 매도가 뭔지 아시죠? 매도. 판다. 판다. 그러면은 공은 무슨 뜻인가요? 공. 빌공. 빌공이죠. 공매도. 공매도. 빌공이에요. 공. 공매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치는 거를 공매도라고 해요. 그래서 키움에 보시면요. 대주 주문이라고 써요. 대주의 대자는 대출할 때 대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주식을 대출해서 삼성전자를 파는 있는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근데 삼성전자를 보유한 사람은 B가 있겠죠. A는 이제 팔 수 있는 거래를 하고 싶어요. B는 나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어. 그래서 뭐 나 10년을 보유하겠다. 삼성전자를. 증권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고객님, 당신 계좌에 12월 31일 날 삼성전자를 만약에 100주다. 만주, 100만주. 오케이. 이 사람이 100만주로 있어요. 지금 100만주 가지고 계시죠? 저희가 12월 31일 날 고객님 계좌에다가 삼성전자 100만주를 넣어 드릴게요. 얘한테 좀 빌려주세요. 대신에 연이자를 2%를 드릴게요. 라고 얘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삼성전자가 얼마죠? 69,800원. 69,800원이요? 여기다. 그러면 얘는 팔 수 있는 거래를 사는 애는 얘 이거 가격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이하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상? 그러면은 한번 8만 원?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75,000원만 하죠. 75,000원. 오케이. 75,000원. 7만 그냥 오케이. 여기서 10% 올랐다고 쳐요. 10% 위잖아요. 8만 원 오케이. 이거라고 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의 거래를 살펴볼게요. 얘는 삼성전자를 팔 수 있는 거래를 샀어요. 그래서 얘가 100만 주를 받았어. 돈 없이. 돈 없이 오케이. 공매도니까 100만 주를 받았어. 12월 31일에 됐어. 10%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8만 원에 100만 주를 사서 얘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해 가시죠? 네네네. 100만 주 곱하기 8만 원. 그러면 이거는 100만 주 곱하기 69,800원. 우와,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하게 네.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지. 왜 이익이에요? 자, 네. 69,800원이잖아. 네. 얘가 69,800원에 이거를 빌렸어. 네. 빌렸어. 그래서 얘는 팔았어, 69,800원에. 네. 그래서 12월 31일 날 8만 원이 됐어. 얘한테 갚아야 되잖아, 100만 주를. 네네네. 사서 갚았어. 그러면 손해지. 손해지. 그러니까 8만 원에 샀으니까 손해지. 8만 원에 샀다고. 8만 원이 됐다며.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얘는 망하는 거예요. 얼마가 됐던지 간에 얘 근데 8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 됐어. 뭐 삼성전자에서 막 유전을 발견했어. 뭐 그럴 수 있잖아. 뭐 회사가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럼 예. 근데 얘하고 계약은 무조건 100만 주를 12월 31일 날 시가로 사서 얘한테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무슨 사건이 났냐면 니켈 쇼커버링 사건이 난 거예요. 공매도 때문에요?
예. 아, 이건 니켈이 많이 올랐어. 니켈이 하루에 200%가 100%인가? 하루에 100%가 떴어. 하루에. 이건 거야. 얘가 니켈이 떨어질 것 같았어. 중국에 있는 애가. 그래서 팔 수 있는 거래를 산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됐어. 얘는 무조건 8만 원 됐든 80만 원 됐든 8천만 원이 됐든지 간에 100만 주를 사서 얘한테 갚아야 돼. 금액이 어찌 됐든 간에. 거기다가 2%도 더 떼야 되는 거 아니야? 2%. 2%? 무슨 2%? 그 밑에 2% 아까 필린 이거 플러스 2%. 이쯤 되면은 이제 2%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야. 몰랐는데. 이쯤 되면은. 하나씩만 팍팍을 그냥 이렇게 그 잔도는 그냥 절사를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조단위 절사예요, 조단위. 뭐 천억 단위는 세지도 않아. 왜? 얘는 무조건 100만 주를 사야 된다니까. 이게 얼마든지 간에. 그러니까 니네 망해봐라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이 소식을 알아가지고 은행 투기 회사에서 이 소식을 알아가지고 그냥 막 올려버렸어요. 왜? 얘는 무조건 사야 되니까. 그게 숏 커버링이다. 자, 여기서 단어 long, short, 매수, 매도, 불, bear. 롱 거래는 보통 오르는데 거는 거예요. 매수, 삼성전자를 매수했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으니까 매수하겠죠. 불마켓, 황소장은 올라가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비슷하게 우상향이야. 내려가는 거는 숏, 매도, 베어, 고음 장세가 있다. 그래서 숏 커버링, 숏 내려간 걸로 했는데 커버를 해야 돼. 정말 이제 계약일 날. 근데 이 계약이 알려지면은 이것도 이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안 사면은 부도가 나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얼마 뭐 2% 5%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물량이 있으면 다 그냥 사들이는 거야. 엿먹어라 그러면서. 그래서 대주 거래를 개인도 할 수가 있고 기업들도 할 수 있는 걸 공매도라고 하고 개인이 하는 거는 대주 거래라고 한다. 그런데 공매도니까 공매도야. 이 100만 주가 있어. 100만 주를 가지고 개인은 100만 주를 얘한테 팔아요. 일단 첫 번째로 약속을 받고 12월 31일 날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 받고 얘한테 일단 팔아. 얘는 이 100만 주를 또 팔아. 6만 9천 원을 팔아. 12월 31일 날에 80만 원이 됐든 8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되면은 얘는 돈을 벌겠지. 5만 원이 되면 떨어지면 돈을 버는 거야. 사서 얘한테만 주면 돼. 얘는 100만 주는 그대로 있고 2%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도 공매도를 허용해 줘라. 지난 선거 기간 때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공매도. 그걸 보통은 기관이 한다. 그런데 대차 거래. 대변 차변 아시나요? DRCR. 장부에서 보면은 여기가 DR이고 여기가 CR이에요. 네? 그래서 돈을 빌렸어. 돈 현금 100만 원. 현금 100만 원을 돈을 빌렸어요. 그럼 돈을 빌렸으면은 차용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빌렸으니까 돈을 100만 원 갚겠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100만 원. 이거를 밸런스죠. BALANCE. 밸런스를 맞추는 거야. 밸런스. 이걸 밸런스 쉿이라고 회계에서 대차 대조표라고 그러거든요. 밸런스. 그러니까
복식북이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현금 100만 원을 내가 빌렸어. 근데 현금 100만 원만 치면은 이 현금이 뺏은 건지 빌린 건지 번 건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대변의 그 각각의 그 반대변의 차변에다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써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걸 대차대조표라고 해요. 대차대조표. 거기서 대차거래라는 말이 나온 거야. 오케이, 이해 가시죠? 좀 모르겠어. 자,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어요. 대차대조표. 대차 대조표. 그러니까 단식부기장이 있고 복식부기라는 게 있어요. 복식부기. 복식부기에서는 현금을 100만 원을 그냥 빌렸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가계부에서는 현금 100만 원, 수입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복식부기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대변에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은 차변에 뭔가를 적어야 돼. 그래, 그거를 그러면 차용증 빌렸단 말이야. 내가 현금을 100만 원을 받았는데 난 이 사람한테 차용증을 100만 원을 줬어. 차용증 100만 원 100만 원을 빌렸다니까? 내가 차용증 100만 원 줬잖아요. 나는 이 사람한테 차용증 1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빌린 거야. 돈을 빌렸다는 자체를 그걸 이중으로 기입을 해요. 그거를 보통 회사에서 복식부기라고 해서 많이 쓰여져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갔죠? 복식부기. 그거를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해서 밸런스 시트라고 해서 영어에서는 BS가 이제 보통 밸런스 시트를 얘기를 해요. 이걸 대차대조표라고 얘기해. 장부야, 장부. 그냥 대차대조표는 회계상의 장부. 그러니까 회계상의 모든 법인은, 그러니까 집에서 가계부는 단식부기를 쓰는데 집이 아닌 모든 장소에서는 복식부기를 쓰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복식부기를 써야 돼. 그래서 뭐 경영학과나 뭐 상고나 회계사나 뭐 이런 데는 다 복식부기 쓰는 법을 배워. 그래서 그거를 하는 사람이 회계사야. 그 검증하시는 분들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갔죠? 대차대조표라고 해요. 거기서 대차거래라는 말이 나왔어. 여기 나왔죠, 책에. 공매도와 대차거래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나요의 대차거래가 이 대차야. 대변과 차변. 여기까지 이해했죠? 어려워? 자, 넘어갑시다.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왜 대차거래냐? 자, 삼성전자를 얘가 100만 주를 빌렸어. 2%를 주고. 네. 그러면은 팔아야 되잖아, 나한테. 맞죠? 음. 그걸 가지고 내가 또 딴 데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팔면은 증권거래에서 0.5%를 떼야 되잖아. 팔았으니까. 수수료도 떼고. 나도 여기다 팔았어. 또 0.5% 또 써야 되잖아. 1%잖아. 아깝잖아.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지. 준 걸로 치자. 준 걸로 치자. 장부상으로만. 왜 실제적으로 팔면 세금을 내야 되고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189번째 공매도에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대차거래입니다. 공매도와 대차거래를 많이 운동하시는데 공매도는 빌린 것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단에서 법인에서 대주 거래를 하면 공매도라고 하고 개인이 하면 대주 거래라고 해요. 똑같네. 미국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서도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신용거래가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빌린 걸로 치고 그냥 갚은 걸로 치고 해가지고 연말에 다 결산해가지고 퉁 치자. 그러면 그 0.5% 두 번은 안 되는 안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거래 한 셈 치는 거야 그냥. 왜냐면 10월 31일날 돈만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고 뭐 수수료 내는 거 아까우니까 어차피 갚을 거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 중간이요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해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먼저 주식을 빌리고 대차거래 공매도를 해야 해요. 공매인 주식은 다시 매수한 후 빌린 주식을 공매도를 다시 사서 하면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공매도 거래가.
그래서 공매도는 수익을 내는지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공매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투자자한테 가서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야 돼요. 100주를 빌려보겠습니다. 대차 거래한 경우로 기록이 되고 대차 거래는 증권사 HTS에서 대차 거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공매도 전략이 나오죠. 삼성전자에 100주를 대차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100주를 6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월말이 돼서 연말이 돼서 100주를 5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5만 원에 사서 100주를 상환 갚았어요. 대주 상환, 대차 상환. 그러니까 회사에서 할 때는 대차 상환이라고 하고 개인이 할 때는 대주 상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회사에서는 보통 이거를 0.5% 그러니까 법인 간의 거래를 할 때는 0.5%를 안 내려고 대차 장부상으로 빌려주고 갚는 걸로 해가지고 세금 회피를 하는데 개인은 무조건 사고팔고로 해가지고 그 0.5%씩 수수료가 붙어.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는 게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이 하기에서는 빌려주려는 사람도 적고 누가 잘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주면은 내 주식 떨어지는 데다가 돈을 거는 사람들인데 그러고 개인이 하기에는 세금도 내야 되고 근데 법인들끼리 하면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공매도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작년 말에 데모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공매도 거래가 없어지면 주가가 상승을 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영원히 없앨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아까 미국은 우리나라는 그 공매도 그러니까 주식을 먼저 빌리고를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공매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식을 빌리고 그 말은 주식을 빌릴 때 빌리더라도 수수료 안 된다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국은 요즘에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CFD 거래라는 게 있어요. CFD. 혹시 빅샷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빅샷 보셨어요? 본 것 같아요. 네? 그거 나고 빅쇼트. 본것 같아요. 빅쇼트 보셨어요? 빅쇼트를 보시면은 마이클 버리에서 그 사람이 누구였지? 그 배트맨에서 나온 아무튼 남자 주인공 그 배트맨 했던 그 남자 주인공 있었잖아. 크리스토퍼 놀란. 아니 그 감독이고 아무튼 주인공이 자 주가가 하락이 될 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모건 스턴레에 가가지고 자 이 거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은 걔네는 만들어도 줘요. 상품이 없어도. 대신에 수수료는 얼마고 계좌 개설 비용은 얼마고 그러니까 모든 게 계약서에 따라서 개인 간의 계약서를 우선시 여기는 거야. 리스크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걔네는. 그래서 CFD 거래가 요즘에 뭐가 뜨냐면은 빌황이라는 한국인 투자자가 몇 조인가 해가지고 날렸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한 게 무슨 거래였었냐면은 은행한테 직접 가서 아마 이제 증권회사에 가서 자 그 주식을 산 걸로 치자. 사지는 않을게. 대신에 그 주식이 몇 퍼센트가 오르면은 나한테 얼마를 줘. 그러면은 증거금은 얼마? 뭐 이런 계약을 짜겠죠? 근데 이 주가가 떨어졌어. 그래서 얘가 망해버렸어. 몇 조를 날렸어. 그래서 유튜브에서 비랑 스토리를 보면은 약간 그 김재동처럼 생기신 분이 계신데 이제 이분께서 이제 돈을 날린 스토리가 정말 그 21세기 들어가지고 가장 큰 개인 파산으로 기록이 될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비랑 스토리. 얼마나 파산이 큰데요? 몇 조야? 조단이야. 싫은가 봐요. 싫어. 비랑 스토리 해가지고 그 사람 사진도 있고 인터뷰도 장면도 한국 있고.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이지.
뭐 목사님 아들이어가지고 어쩌고 스토리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CFD 거래라는 거를 해요.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상품뿐만 아니라 그래 아파트는 매수 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건물 져가지고 매수 매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법만 따른다라면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게 금융이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거래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개인이들이 우리는 평등해야 되잖아. 평등. 그러니까 미국은 기회, 자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컨트랙터에 디펜드 하는 거야. 컨트랙터에 따라서 상관없어. 노예가 되고 싶으면 노예가 돼도 돼. 계약이 돼 있으면. 근데 한국에서는 노예가 되면 안 돼. 왜냐면 평등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법인처럼 하든가 아니면 공매도 폐지해라가 이제 개인들의 주장이고 미국에서는 뭐 계약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은 뭐 증거금만 잘 내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만 그 공매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공매수. 자 공매수. 처음 들어보시죠 공매수. 자 공약. 빌공짜요? 비었어. 근데 매수를 했어. 근데 매수한 수량이 계속 바뀌어. 뭔지 아십니까? 주식 MTS에서 신용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내 계좌에 잔고가 없는데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이 생긴다니까요? 80%만 가능하다고. 그거 다 틀리다니까? 진짜요? 왜? 조건도 그때 틀려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가능 잔량도 틀리고 뭐 틀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공매수가 좀 신용 거래가 많아졌다 싶으면 그냥 거기서 내려. 그러다가 떨어지면은 그냥 그 증권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팔아.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네.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거 막 풀로 땡기는 사람은 또 플러스 증권회사에서 받고 사설 신용 거래 업체에서 이제 막 그게 광고뜨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또 빌려. 레버리지 이빠이 빌려가지고 1억씩 그냥 팍 그렇지. 나가더라고요. 팍팍 나가는 거야. 담보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담보를 잡는 거지. 담보를 만약에 주식으로 해서 삼성전자 주식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졌어. 얘네는 이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한가에다 던져버린다니까요. 그럼 내 계좌는 영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거래라는 게 이렇잖아요. 자,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 샀는데 저 아파트의 가격은 만약에 뭐 1억이야. 1억에 뭐 담보 대출 금리는 만약에 뭐 5%야. 그렇게 쳤어요. 근데 갑자기 장사가 잘 됐어. 아파트가 매매 거래가 잘 됐어. 갑자기 뭐 10억이라고 치는 거야. 뭐 금리도 막 30%로 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거래 효율성을 위해서 기본 평균 거래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공매수도 마찬가지로 가격이나 수량이 막 계속 변해요. 공매수 잔량이라고 해가지고 공매수가 좀 신용거래 잔량이라고 해서 신용거래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조정이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줄여요. 그런 거래도 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들도 대차 거래를 못하게 주식을 직접 사고 팔아가지고 거래 수수료를 발생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대차 거래라고 해가지고 수수료를 안 낸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평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법인들도 사고 팔고 그러니까 주식이 없이 공매도를 칠 수가 없다. 사 와야지 팔 수가 있다. 한국은. 하지만 미국은 대차 서류상으로 판 걸로 치고 산 걸로 쳐가지고 연말 결산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개인은 대주 거래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빌릴 수가 있다. 기움이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대주 거래 의향서를 제출하게끔 해서 이 사람이 어차피 나는 뭐 10년 묵힐 거다 이런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물량이 많이 없다. 왜냐면 지 주식에다가 떨어지는 데다가 베팅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니까 배 아프잖아요. 열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대주 거래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냥 장부상의 거래니까 거래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공매도와 대차 거래로 주가율을 예측할 수 있나요?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요, 공매 상위 종목, 공매도 상위 종목, 상위 종목이 거의 매일매일 그게 뜹니다.
떨어질 걸로 기관에서 예측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 상위 종목은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스마트 머니의 어떤 특성, 기관 투자자들이 저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두 번째, 초급등한 사례도 많겠죠. 왜? 쇼 커버링이 되면은 무조건 사서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지다가 팍 올라가는 게 테슬라 케이스였었어요. 테슬라 떠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공매도 세력이 많았어. 저 회사 망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하다가 쇼 커버링 사서 갚아야 되니까 일치단결. 그래가지고 그때 막 게임스탑 막 사태 때 막 무슨 뭐지 로빈후드 막 이러면서 막 노래 만들어가지고 막 지키자 어쩌자고 막 해가지고 수직적으로 쭉 올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회사의 가치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다기보다는 숏 커버링 때문에 올라갔을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이거를 공매도 상위 종목을 잘 분석을 하고 숏 커버링이 나온 종목을 잘 분석을 하면은 대박을 얻을 확률이 높다가 37번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쪽인데 참 많은 내용을 했죠. 네.